상품 소싱하는 게 너무 어렵진 않아. 그럼 내가 상품 소싱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구매대행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돼요. 구매대행 아이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3만 원 정도 본 거 같은데? 13개 팔았어요. 덥다. 너무 더워. 나 요즘에 더운 게 너무 힘든데 넌 요즘 제일 힘든 게 뭐냐? 아, 네. 상품 소싱하는 게 너무 어렵진 않아요. 상품 소싱하는 거? 저번에 알려줬잖아. 몰라, 어려워. 그럼 내가 상품 소싱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어와. 근데 이건 그냥 너한테 말로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내가 따로 혼자 촬영을 할게. 너는 그걸 보고 따라해. 전에 알려줬던 거 복습하는 겸 영상 통해서 한번 다시 구경해. 오케이. 구매대행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게 판매 제품 세팅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판매될 만한 제품을 찾는 건데요. 이번 기회에 판매될 만한 아이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실제 사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꺼려해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마다 노하우가 다르고 각자 진행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서 꼭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답이 아니라는 점 우선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설명 시작할게요. 구매대행 아이템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구매대행 아이템 찾는 방법을 총 4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카테고리별 대량 등록. 예를 들어 패션 잡화라든지 가구,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카테고리를 잡았으면 쭉 업로드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브랜드 등록이라고 해서 특정 브랜드를 잡고 아이템을 쭉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키워드 등록. 특정 키워드 검색량을 찾아서 해당 아이템의 판매 가능성을 점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외 짬뽕, 다양한 것들을 합친 방법들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 선행적으로 제가 아이템 찾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마존이에요. 미국, 독일, 일본 등 다양한 세계에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타오바오, 중국 내 소매 사이트인데 이곳에서 저렴한 제품들을 찾아서 판매하곤 해요. 아마존이나 타오바오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추천하고 실제 아마존하고 타오바오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매대행으로 올리는 아이템이 제가 생각했을 때 80%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다양한 판매처들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판매처들 중에서도 가장 싼 사이트, 국내에서 판매될 만한 사이트를 찾는 게 구매대행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존, 타오바오 그 외 판매처도 찾아내는 걸 항상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구매대행 아이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첫 번째, 카테고리별 대량 등록. 이 방법은 말 그대로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서 카테고리를 찾아서 그 카테고리별로 그냥 쭉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필수적인 게 이 엑셀 작업인데요. 엑셀 작업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친구 역시 엑셀 파일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파일 관련해서는 이번에 만드는 카페에다가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엑셀 파일을 가지고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추후 시간이 되면 영상을 통해서 업로드 할게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카테고리별 대량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네, 바로 아마존을 통해서 한 예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마존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볼 수 있어요.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서 자신에게 맞는 카테고리를 정해서 들어가 보시면 돼요. 이런 식의 이제 카테고리의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들만 체크를 해서 보면 돼요. 카테고리 제품들을 그냥 번역만 해서 올리면 끝이에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쭉 올리시면 돼요. 카테고리 템플릿이 있으시면은 더 편하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카테고리 대량 등록의 장단점을 보면 장점으로는 아이템 찾는 게 쉬워요. 그냥 해외에 있는 쇼핑몰 들어가서 나에게 맞는 카테고리 들어가서 잘 팔리는 제품을 찾아서 올리면 돼요. 올리기도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 노동이에요. 제품을 찾았으면 이미지 따서 올리고 이미지 따서 올리고. 대신 큰 단점이 있죠. 잘 안 팔려요. 사실 거의 팔리기가 어렵다고 보면 돼요. 이유는 유입이 돼야 팔리는데 키워드가 되어 있지도 않은 제품들 카테고리만 같다고 가지고 오면은 팔릴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카테고리별 대량 등록을 하실 분들은 개인 SNS라든지 블로그, 카페를 운영하셔서 유입 통로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이거 만드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란 것도 있어요. 프로그램에다가 특정 URL만 넣게 된다면 자동으로 모든 아이템들을 넣어줘요. 그러면 하루에 3,000개 이상도 제품을 등록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그냥 번역을 해서 넣기 때문에 키워드랑 개념 없이 쭉 갖다 넣는 거예요. 이게 팔릴 가능성이 정말 희박하기 때문에 초보자 셀러분들에게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등록 방법인 브랜드 등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이 방법은 예시처럼 존슨즈 베이비, 뉴발란스, 퓨마 이런 특정 브랜드의 제품들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카테고리가 조금 다르게 특정 브랜드들만 딱 잡아서 쭉 올리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존슨즈 베이비 제품 쭉 올리고 오늘 뉴발란스 제품 올려야겠다 싶으면 뉴발란스 제품 엑셀에 넣어놓고 쭉 올리는 방법이에요. 실제 아마존으로 예시를 들을게요. 아까 봤던 제품이잖아요. 이 제품의 브랜드 등록을 해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 브랜드. 저도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여기 있는 제품군들 다 올리시면 돼요. 그냥 이 브랜드의 제품을 다 올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쭉 올리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아이템 개수가 132개로 상당히 많잖아요. 이 중에 잘 팔리는 아이템만 보는 방법이 정글 스카우트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얼만큼 팔리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나마 외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제품 몇 개만 추려서 올릴 수 있게 되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브랜드 등록의 장단점을 이야기 드릴게요. 우선 아이템 찾기가 쉬워요. 앞서 봤지만 그냥 브랜드 하나 찾아놓고 쭉 올리면 돼요. 아이템 올리는 것도 정말 쉬워요. 왜 브랜드 등록과 카테고리 등록이 쉽냐면 모델명하고 브랜드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작성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장점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헬스를 너무 좋아해서 헬스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스 커뮤니티에서 해외에 있는 제품이 뜨고 있는 정보를 쉽게 캐치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선 없지만 이제 사람들끼리 입소문이 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를 찾아서 쭉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팔려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팔릴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거나 쉽게 해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분이라면 이 방법 되게 좋아요. 다만 단점으로 여기도 나오지만 정보가 필수인 거죠. 만약에 이 정보가 없다면 또 잘 안 팔려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서 상품성 있는 해외 제품들 있잖아요. 뭐 나이키, 퓨마 이런 것들 이미 옛날부터 구매 대행 하시던 분들이 자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초보셀러 분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 런칭할 수 있는 해외 브랜드를 찾을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그냥 브랜드 쭉 올리는 거 좋죠. 그럼 다음 세 번째 키워드 등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이 방법은 앞서 두 방법을 이용할 때도 반드시 활용해서 사용해야 하는 방법이에요. 온라인 쇼핑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키워드거든요. 검색을 어떻게 들어오는지 확인해야지 제가 그 키워드를 써서 유입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 세팅이 매우 중요해요. 저는 아이템 스카우트를 활용하고 만약 아이템 스카우트에 이슈가 생겨서 잘 안 될 때는 네이버 광고 시스템 들어가서 직접 키워드량을 보고 제품을 찾아봐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아이템 스카우트 통해서 판매될 만한 아이템 찾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판매할 만한 카테고리를 선정해줘야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가구 인테리어에서 러그를 쳤다고 쳐요. 총 검색량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 5,000건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경쟁 강도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1 이하의 제품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 보시면서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실제 이렇게 해외 제품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니까 앞서 말했던 아마존이나 타오바오 혹은 거기서도 안 나오면은 구글링 통해서 제품의 판매처를 찾아낸 다음에 원가 보고 마진이 남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서 제품을 올리면 돼요. 앞서 보여드렸던 방법이 해보면은 쉽지 않아요. 아이템 하나 찾는데도 처음에 할 때는 1시간 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사람들은 힘들어 하더라고요. 장단점을 이야기 드리면 장점으로는 제가 수요를 확인하고 제품을 올리는 만큼 실제로 최저가를 올릴 때는 팔려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매출액이 늘어나잖아요. 키워드 제품들을 리스트화하고 찾아내는 노력에 따라서 매출값과 유입값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상당한 큰 장점이 있죠. 근데 단점으로는 앞서 말했지만 다른 방법에 비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근데 저는 반드시 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앞서 말했던 첫 번째 카테고리 방법, 두 번째 브랜드 방법 역시 자신이 올릴 아이템은 항상 키워드 검색량을 통해서 핵심 키워드들을 딱딱 배치시켜야지만 팔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방법도 이 세 번째 키워드 등록을 함께 짬뽕시켜서 업로드하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추가로 팁을 말씀드리면 실제 아이템 스카우트나 검색 광고 500위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 외에도 실제 좋은 키워드들이 너무 많거든요. 500위 안에 없는 엄청 좋은 키워드들이 많으니까 그걸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노하우들이 하나하나씩 생길 거예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그 외 짬뽕이라고 하죠. 그냥 노하우적인 부분이에요. 계속 하시다 보면은 자신의 노하우들이 생겨요. 이거를 뭐 어떻게 꼭 집어서 이야기 드릴 수 없어서 그냥 뭉뚱그려 이야기 드렸고, 앞서 말했던 1번, 2번, 3번 방법을 다 합쳐서 이용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인 키워드 검색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미지는 어떻게 해야 하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고민을 하세요. 법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이미지 관련된 저작권법은 글로벌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이미지를 따와서 한국에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많은 셀러들이 그냥 해외 이미지를 따와서 사용하는 이유는 그 조그만 셀러들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해외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마존이라든지 타오바오에 있는 이미지들을 그냥 통째로 사용하곤 해요. 다 아이템 찾았고 이미지는 거기 있는 거 쓰면 된다. 근데 어떻게 써야 되냐? 이 부분 또 궁금하실 텐데 저는 이 부분은 무료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음 영상 혹은 다다음 영상 통해서 쉽게 이미지 따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설명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다 봤어? 난 원래 알고 있었어. 원래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 이게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만 설명했으니까 가끔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 번씩 보는 걸 추천해. 나머지는 노하우적인 부분이잖아. 그치. 넌 똑같이 해봐야지. 너도 이제 좀 하면서 네 스타일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나도 요즘 하면서 이제 나만의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지. 내가 알려줬던 내용은 되게 기초적인 거라서 이걸 바탕으로 자기가 이것저것 합치면은 쇼핑몰을 빨리 키울 수 있지. 오늘 알려준 정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값비싼 정보라 생각해. 마지막으로 지금 7월 11일인데 7월 동안 얼마 벌었어? 13만 원 정도 본 것 같은데? 13개 팔았어야지. 하루에 한 개 이상 팔았네. 그치. 오케이, 끝.